비트의 주춤 그리고 게리 겐슬러의 사임 소식이 들려오면서 구매이저들의 약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에서 어떤 코인이 중요해지는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리플은 너무 잘 갑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이제 뭐 했냐? 바로 리플이 미래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그 이후로 봐도 리플이 엄청 올랐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게리 겐슬러가 여기 보시면 내년 1월 20일에 사임 예정이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끝난 사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웃긴 게 이때 1월 20일은 트럼프의 이 취임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게리 겐슬러가 솔직히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1월 15일 정도쯤에 사임을 해서 이때부터 20일까지 미친 알트장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이 취임식에 맞춰서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를 주면서 장이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개인적인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로 같이 붙어버리면서 이제 그거죠. 이제 1월 20일이 되면은 뭔가 이 조정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 이후에 조금 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월 20일에 사임을 한다는 건 결국 게리 겐슬러는 사임을 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알고랜드도 그렇고 다 이제 게리 겐슬러와 관련돼 있던 그런 아픈 코인들이잖아요. SEC하고 진짜 좀 안 좋은 그런 애들인데 보면은 리플, 스텔라, 알고랜드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스텔라 루멘이 가고 리플이 가고 에이다가 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 안 간 거 있잖아요. 에센스리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잘 가는데 문제는 이제 비트가 조금 주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춤할 때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요번에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 좀 떨어진다고 하면 알트장인가 올려버리고 도미넌스 장 미쳤는데 하면은 떨어져서 알트장인가? 아니 구라야. 그리고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비트 흡성이 이런 거구나 맛만 보여주고 알트장이야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6대4에서 4대6 정도로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쪽 방향으로 가는 식으로 하라 그랬죠. 어쨌든 장의 끝은 알트장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 알트면 요거를 이제 비트를 서서히 줄여가지고 알트를 늘려가지고 4대6 정도까지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그 이상 가버리면 이런 움직임에 반대 포지션을 취했을 때 굉장히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딱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사실 요 움직임을 오든 이렇게 오든 저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다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당분간의 움직임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나 리플 갖고 있는데 좋은데 나 스텔라 루멘 갖고 있는데 좋은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계속 요럴 때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된다는 거지. 나 에이다 좀 있는데 들고 갈지 뭐 아니면 좀 올랐는데 좀 팔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팔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10에서 많으면 30% 정도? 요 정도에서만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 익절했다 그러면 90%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좀 떨어졌어. 그럼 이 10%를 가지고 다시 이 떨어지는 구간의 물량을 잡아가지고 개수를 늘리고 이 과정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이제 10%나 30% 이렇게 줄여놓으면 내가 현금 비중이 10에서 30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혹시 조정이 오더라도 나는 이걸 가지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조정 구간에 현금이 없으면 나는 있는 코인이 이거 무서워가지고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유튜브 댓글 남기면 막 그럴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하면서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요 포지션만 잘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하면 어느 순간 되면 상승장 끝날 때쯤 된 것 같네. 뭔가 사람들이 너무 빚을 내서 오네. 주식하는 사람들도 너무 오네. 부동산도 너무 왔네.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진행이 된다. 뭔가 딱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완전한 예측보다는 그냥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포지션 만들어 놓고 내가 예측하는 거 정도로 한두 발짝 더 무게 싣고 한두 발짝 덜 싣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난 무조건 이거야. 이게 아니고 무조건은 없다. 항상 투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게 진짜 좀 중요한 건데요. 일본이 새 부양책의 일환으로 22조엔 규모의 재정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얼마냐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1,4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1조 9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당분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일본이 이렇게 돈을 지금 뿌리잖아요. 돈 뿌리고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근데 1월 20일에 트럼프가 이 취임식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무슨 정부 효율성 부서 해가지고 도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럼 이 기조가 뭐냐면 임기 초에 보통 임기 초가 되면 그 대통령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위기 같은 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공화당이 레드웨이브로 해서 다 먹어버렸고 상원, 하원, 뭐 주지사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지금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임기 초에 물갈이 할 거 싹 다 물갈이하고 그 다음에 후반에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후임자까지 이걸 연속될 수 있는 애로 가서 한번 핸들링을 해보자.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이 여기서 돈을 뿌려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나중에 일본이 언젠가 하게 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2년에 겪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파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일본도 여기에 스탠스에 맞춰주고 있고 하는 건 결국 트럼프가 부임한 1월 20일 이후 2025년 한 상반기만 넘어가도 이런 스탠스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스탠스가 나올 수 있다. 늦으면 한 2026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번 상승장에는 정말 잘 팔아야겠다. 존버 이런 거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십니다. 근데 당분간은 공격적인 스탠스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시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일본의 이런 스탠스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 진짜 이렇게 돈 찍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해도 비트코인한테는 이득이에요. 왜?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 권력에 대한 어떤 해칭에 대한 수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개이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머스크가 보면 요즘 트위터 올리는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뭐 얼마에서 돈을 썼다 각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재정 지출이 어떻다,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거를 자꾸 올리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스탠스가 지금 요걸 이제 좀 눈치를 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왜 그런 얘기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팔아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김프를 보면 아까 아침엔 역포였는데 다시 이제 김프가 좀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김프가 이것밖에 안 꼈다는 건 한국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아직까지 제대로. 물론 신규가 좀 들어오게 했지만 조정을 통해서 또 다 떨어뜨려냈고, 그리고 이제는 맨날 뭐 하냐면은 비트코인 존나 비싸네 진짜 씨부래 이러면서 욕만 하면서 야 이거 떨어지기만 해봐 내가 무조건 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계속.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딱 그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나 조정은 무조건 사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냥 시장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물리고 보자. 근데 그럴 때 진짜 물리거든요. 그럼 또 떨어져 나가요. 이걸 몇 번 해주면 사람들이 물려서 싸게 살 수 있어서 개이득하고 들어오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올라간다 하고 더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과열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구간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프가 끼겠죠. 김프가 끼면서 알트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도미넌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낮아지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내려가면 내려가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상승장 끝 무렵에는 도미넌스가 이런 구간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구간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얘가 그 와중에 더 올랐다.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이 더 많아지니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이건데, 근데 이 구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도 많긴 해요. 그래서 상관없다. 아시겠죠? 시총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의 지분율을 낮춘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알트들이 엄청나게 올라줘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리플 그거 조금 오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얼마 내리지도 않잖아요. 보면 61.8에서 60.5이면 거의 1% 좀 넘게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30%가 더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알트들이 올라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김프도 없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 근데 또 갑자기 은근슬쩍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랑 여당의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이 가능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무슨 정답지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국내 코인 거래소의 거래는 파악이 되는데 해외 코인 거래소 거래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근데 이거는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일단 과세하고 2027년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때 과세하면 되는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또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의 납세를 줘야 국가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만약에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유예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유예가 안 된다면 이게 답지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해외 거래소에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지 않고 환전하는 루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 브로커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불법적인 수단들이. 자금 세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 자체만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 자체를 처음에 우리가 코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무서우니까. 그쵸. 근데 해본 사람들은 너무 쉽다라고 하고 좋아하고 간편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코인 거래소로 해외로 옮길 수 있으면 사실 옮기는 게 좋긴 한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만약에 국내 거래소만 세금을 뗀다라고 하면 국내 거래소 자체에 뭐가 낄 수 있냐? 프리미엄이 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역프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 어쨌든 그만큼 코인 사이클 자체가 잠깐만요. 코인 사이클 자체가 진행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국내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때가 되면 나중에 항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갑자기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엔 프리미엄 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원래 뭐 세금을 20%에서 22% 뗀다 그러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 프리미엄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냥 해외에 있다가 마지막에 얘네들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한테. 나중에 되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 꼭지 때처럼 진짜 5만 사람들이 다 연끌해서 올 건데 그거 나중에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예를 지금은 하는 게 맞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유예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접근법으로 하면 된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아마 그때 되면은 처음에는 덜 끼다가 아예 역프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더 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어쨌든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좀 꽃놀이패다. 근데 사실 유예되는 게 좋죠. 더 낫긴 하지,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 어쨌든 유예가 안 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되고, 알트코인이 어쨌든 이 골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리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얘도 골드크로스하고 여기서 좀 주춤하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쨌든 주춤하더라도 이 다음에는 장대 양봉들이 계속 낄 만한 여지들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완전 뭐 100대 0 이게 아니고 6대 4에서 4대 6 정도를 만들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알트가 시작되는 그 알트장의 시작점은 절대 못 맞추거든요. 도미넌스의 고점이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칭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어쨌든 알트코인이 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끝나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냥 알아서 올 때 되면 옵니다. 갈 때 되면 가요, 그냥. 그죠? 그리고 현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94로 극단적 탐욕 단계다 하는데, 아니 너 아까 전에 한국 사람들 안 들어왔으면서 뭔 극단적 탐욕 단계면 이거 너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는 2020년도 말과 비슷하다. 근데 이때는 알트장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알트장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도미넌스 고점 자체는 1월 3일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올 때는 언제였냐면 2021년 2월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이때 1월 중순에 하락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요러한 과정들이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우다다다다다다 하기 전에 미리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겁낼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죠? 근데 나중에 여기에 너무 지금 도파민이 절여 있어요. 나중에 무조건 절여질 거야. 그때 돼서 제가 나중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진짜 끝도 없이 영상을 찍을 건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아마 악플이 달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1년에 그걸 못해서 많은 돈을 잃었다면 이번에는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늘 좀 내렸잖아요. 근데 비트가 그 무빙을 좀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 어느 정도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얘가 지금 어쨌든 98,000대에서 좀 비비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요 한 번의 피날레를 주고 10만 달러든 그 윗부분이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식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때부터 아마 진짜 메인 알트장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요런 게 오면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라면 이 올라가는 순간에 아마 도미넌스가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저도 사실 이제는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싶은 순간이긴 하거든요. 이 뭐야 이게, 그죠? 어쩌라는 거야 이거.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 6대4가 아니고 4대6 맞춰놓는다 생각하고 이거 당분간 계속 정말 여러분들의 알짜 확신이 들 때 그때 이거 바꿔도 절대 안 늦어요. 왜? 이미 도미넌스 높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도한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운칠기삼. 운의 영역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반등할 때 되는 게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잖아요. 얘가 사임을 했다는 건 결국 이거 이분이 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보면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홍보용 자료다. 블랙록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POS 전환이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더리움이 갈 소재가 된다. 얘가 이제 어쨌든 이걸 다 막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와인병의 코크처럼.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ETF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진짜 알트의 세상이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은 게 너무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그 직전에 항상 여러분들 알죠? 항상 동이틀 무렵에 새벽이 제일 어두운 거 아시죠?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 도미넌스 흡성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어두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트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트를 예전부터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트 들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알트장이 다가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100% 알트 전환보다는 40% 정도만 비트를 들고 있고 60%를 알트로 전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게 어쨌든 계속 이 영상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래는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릴 생각인가 봐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증권사의 찰스 슈왑 신입 CEO가 암호화폐 상품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기업들, 자산운용사들 다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개미가 들어올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개미는 우리 한국의 개미일 것이다. 항상 그랬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찍 들어온 현명한 개미이기 때문에 잘 털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긴장감 갖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TX가 내년 3월 이전 채권자 상환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보면 어쨌든 상승장이 3월쯤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항상 여러분들 뭐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던가 선물 ETF 승인이라던가 현물 ETF 승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CME 선물 승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고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돈까지 쫙 모은 다음에 피날레 주고 끝나면 정말 장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움직임이 좀 바쁠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움직임들을 다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급해 하신다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저희 멤버십을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요. 저 멤버십에 이렇게 오시면 비트코인 캐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비트코인도 들어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들어가 있고 다른 코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세에 맞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다 소통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영상이 하루에 제가 2개씩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 영상으로도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2가지 링크가 있으니 그 2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방 보고 요때 손절 한번 나긴 했지만 이게 딱 찍고 올라가서 너무 엇가긴 했어. 제가 50불만 더 낮게 잡을걸. 그랬으면 이것까지 다 먹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빼고 보면 올타겟 가고
여기 이렇게 타겟 가고 초록색이 다 타겟이 간 거예요. 이렇게 다 롱으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진짜 롱만 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손절도 그렇고 한번 나긴 했지만 어려워요. 진짜 롱으로 하는 게. 근데 저는 이게 2020년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손절이 나도 나머지의 타겟들로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식으로 저희가 추세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에 투자할 때 요번에 굉장히 안 좋다. 위험하고 무섭고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시면 되는데요. 선물방 가입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구독자 10만 가는 그날까지. 그럼 안녕.